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태극 FM 1, 2가 경고 일주일 그리고 경고 2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하나 새로 개통을 하고 그럭저럭 방송을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그럭저럭 방송의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 저 지금 현재 걷기 운동을 하다가 냇가에 어제 그제 비가 좀 와가지고 지금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유튜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 좌불 폭세 아이들의 정말로 아나무인 그런 그 처신 행동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뭐니 해도 우리 국민의 그 신성한 참정권, 우리의 그 권리 의무인 선거에 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글 유튜브는 그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고객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메일로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는 전혀 통화가 안 됩니다. 물론 그 서울 역삼동의 구글 코리아에 전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유튜브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 구글 코리아, 구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메일로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도 경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고객센터에다가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영상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손을 봐라.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거를 수정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경고를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이 친구들은 갖지는 않고 무조건 경고를 줘버립니다. 무조건 경고. 무조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자기네들이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방해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가차없이 경고를 줍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는가 하면은 무조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구글 코리아를 통해서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물론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은 6대4 배분을 합니다. 6은 우리가 갖고 4를 이제 구글 유튜브가 가져가는데, 우리 한국의 2017년 그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파면되고 구속되면서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자기의 그 생업에 전념을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 버리고 유튜브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기존 언론, 지상파 메이저 신문과 그리고 지상파 종편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유튜버들이 나와서 시시각각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실시간 내용을 유튜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활성화해서 쓰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구글 유튜브에서 가장, 어제도 제가 글을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그 선거했을 때, 그러니까 2020년 11월 3일인가요? 11월 3일이죠.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은 가짜없이 경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황을 보도하면은 무조건 경고. 세 번째는 백신의 잘못된 것, 백신의 오류를 보도하면은 무조건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그 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2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근황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2년 전에 한 것이 2건이 이제 경고가 됐고, 한 건은 1년 전에 이제 그 백신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대 면역학 교수인 이광재 교수께서 이런 옳은 소리를 옳게 알려주시는 내용도 있네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경고를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들, 카카오톡은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이 좌불복스 아이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이제 방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자료나 정보가 다 얘들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플랫폼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그 메시지 검색만 하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여기 상무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영상도 유튜브를 대체해서 한국에서도 알통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은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 주식도 사라고 해서 주식을 살까 말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그 메시지 검색 기능만 하는 겁니다. 영상은 올라가질 않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상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는 우리 그 자유우파 가운데서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은 아주 좋지 않겠는가. 엊그제는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국본이라고 하는 저쪽에 이제 정광훈 목사 쪽에서 하는 데서, 이런 데서 하나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글쎄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정말로 자유우파 애국자 가운데서 정말로 그 경제력이 좀 있는 분들이 주선을 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제 구글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좌불복스의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조국이를 통해서,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 윤미향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좌파의 민낯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진중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보면은 조국2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염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나무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들은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검찰총장으로 2019년 7월 25일 날 임명장을 받고 8월 27일 날 31군데 이제 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국이 집 앞에 9월 23일 날
조국 집에 압수수색 하는데 제 태국 FM이 그때 이제 가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협찬해서 뜯어내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뜯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을 비롯해서 박찬호 이런 사람들, 양석조 이런 쭉 사람들이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우파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장 3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운 사람을 전부 구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얘들이 박수를 치더니 2019년 8월 27일 날 조국이 사건을 31군데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때서부터 얘들을 다 이제 저기 한 겁니다. 추미애가 2020년 1월 3일 날 취임을 하고서 그 취임 한 날부터서 전부 다 하여튼 전부 사지로 쫓아버린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얘들이 지금 현재 친문의 아이들 김호수, 그 다음에 이성윤이, 이정수, 박건계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가 있죠. 중앙지검장하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수사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전부 수사를 뭉개버리고 했던 겁니다. 그래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하니까 무슨 기획수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어거지를 하는 애들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저 고향도 호남입니다만은 우리 호남에 내려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게 이제 향후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형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냐고 말이지.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편이면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갈 것인가. 반면교사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쁜 것을 봤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해서 참고를 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고사 가운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3인 보역이면 2인 스승이라. 3사람이 걸어가는데 2사람이 스승이라 그 말입니다. 3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은 선한 입장에서 모든 언행을 보이고 한 사람은 악한 입장에서 언행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배우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킴이 우리의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정말로 이런 좌불폭세 아이들이 했던 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바르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시차만 있을 뿐이지,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말이죠.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지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8년 했고 경기도지사하고 12년 동안을 이렇게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 먹고 불고기를 사 먹고 이런 행동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죄가 어느 때인가는 그게 밝혀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 지금 현재 좌불복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 해 나가야 될 것.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출범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이 17일이니까 한 달 일주일 딱 됐는데요.
제가 그 자유파 애국 국민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악담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지금은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2024년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2024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내년하고 1년 지금 반 정도 더 남았죠. 한 2년 가까이 이제 2년 가까이 되죠. 올해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정돈을 하고서 반드시 올 10월부터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에 관한 것을 바로 잡질 않으면은 다음 정권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좌불 폭세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파를 교란시키는가 하면 세 가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돈으로 가지고 분열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여자를 가지고 분열을 시킵니다. 세 번째 어떤 겁니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준석이가 하버드대 4년 동안 국가 돈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문재인한테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엊그제 보니까 윤석열하고나 서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망을 자석이. 문재인한테는 90도 각도를 하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사를 하는데 맞서서 맞담배 피우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 그 구성비를 보면은 6대4 정도가 됩니다. 우파가 6이고 좌파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면은 판판이 깨집니다, 좌파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파에 와서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세작을 심고, 불확지를 심고, 간자를 심고, 첩자를 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파를 분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파에서도 조금 이렇게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감이 있는 분들은 착 보면 착 알게 되거든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파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뭘로 매수를 많이 하는가 하면 돈으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누구에게 돈을 몽땅 받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비리가 나왔을 때 그거를 유튜브로 하면은 방송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공짜 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 돈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자기 그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더불어서 선거법을 반드시 이것을 손을 보질 않으면은 사전선거, 그리고 사전선거를 하더라도 먼저 그 개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상로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일간을, 그러니까 금토일, 이게 3일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한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속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4월 15일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26군데를 지금 현재 소송을 재검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도 지금 현재 5군데뿐이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군데. 121군데가 지금 대법관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엄벌을 가하는 그런 직무유기 고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올 10월부터서라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에 올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유튜브의 그 횡포,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벌폭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저들에게 척 잡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해 나가는데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서 계속 그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고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하고 우리가 울어야 될 것입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바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그 법들은 바로 잡아놔야만이 건전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계속 영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태극 FM 1, 2 방송이 경고 1주일, 경고 2주일을 맞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그럭저럭 방송에 오늘 지금 녹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내과에서 그럭저럭 방송을 모두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